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부모교육센터 이동순 소장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초등학교 고학년이거나 또 중고생이라면 오늘 강의가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을 많이 괴롭힙니다. 졸업식에 중학교 후배를 발가 벗기질 않나. 그렇죠? 반깡패입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욕을 참 많이 씁니다. 욕이 어떤 내용인지 사실 아이들은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냐는 겁니다. 그것은 아이들 속에 화가 많아요. 화가 그득해서 누군가를 비하하고 욕을 하고 남을 탓하고 남을 공격해야 속이 편안해질 정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많은 아이들이 욕을 합니다. 그 아이들의 심리에 들어가면 하나같이 아이들이 슬픕니다. 화도 차여 있지만 소통도 잘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TV에 컴퓨터에 매달려 있죠. 오늘 강의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잘 대하고 싶지만, 잘 도와주고 싶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대는지 내 모습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아이들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아이들을 많이 위하는 마음은 있는데 정작 아이들을 심리적으로 독립시키진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공생기 시절 태어나서 18개월까지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면은, 그리고 함께 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아이들은 18개월 넘어서서 스스로 내가 하지요. 그때 아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게끔 충분히 자율성을 허용하면 아이들은 두 가지가 발달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인지 능력, 두 번째가 기억 능력이에요. 인지 능력은 어떤 상황을 알아차리는 거죠. 어떤 상황을 알아차리고 상대를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내 생각을 알아차리요. 안과 밖을 인식하는 능력이죠. 그렇게 인식을 했을 때 그 인식한 것이 좋다면은 그것을 아이가 기억 능력으로 해서 뇌 속에, 살 속에 많은 것을 저장시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엄마가 하려고 하는 것을 엄마가 자꾸 제재를 시켜버려요. 하지 못하게 막아버려요. 왜? 엄마가 귀찮아서. 숟가락을 넘기면 너무 흐트러지니까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숟가락을 계속 떠먹이고, 옷을 입히면 옷을 자기 마음대로 입고, 옷을 다 꺼내놓으니까 청소가 귀찮아서 내가 옷을 입히고, 내가 씻겨버리면 빨리 끝나는데 아이가 씻으려면 물을 받아 달라는 둥, 거품을 내달고 장난감도 가져와야 되고 30분에서 1시간씩 노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그냥 샤워에 등짝 한번 때리고 아이를 씻겨버리죠. 그리고 내가 집에서 하면 어지러우면 내가 힘드니까 하지마, 이거 가지고 놀라, 그림 그려, 책 읽어 하면서 애가 활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또 카트시킵니다. 밖으로 나가는 것도 귀찮아요. 아이들 나가려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아침 7,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그걸 한 달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애들은. 특히 3살, 4살, 5살짜리들은. 그럴 때 아이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면 그냥 하고자 하게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제지시켜야 할 것이 하나 있죠. 목숨이 위험하면. 그거는 위험한 거, 목숨이 위험한 것을 제외하고는 놔두라는 거죠. 발레복을 입고 한 달을 살겠다면 살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죠? 흙을 만지면 놔두라는 거죠. 충분히 하면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스스로 하는 것을 잘라버리고 계속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엄마 뜻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는 거기다가 내가 시켜버리죠. 이것을 시키고 저것 시키고 시치다 교육을 시키고 해서 아이한테 많은 것을 막 돌려버립니다.
너무 과도하게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시키고, 그럼 아이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부모가 시켜서 하니까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아이의 자율성이 말살되어 버리면 이제 그 아이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을 포기하고 엄마한테 붙게 되면서 엄마한테 순종하게 됩니다. 또는 그 엄마한테 매달리게 됩니다. 엄마한테 매달리면서 아이가 독립이 되지 못했었을 때 매달리면서 만들어진 성격,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아이들이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시켜서 자율성이 포기된 애가 가지게 되는 성격이 바로 경계선 성격 장애라는 겁니다. 장애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계선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계선 성격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내가 심리적으로 내 친정 부모로부터 독립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내가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심리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 또 똑같이 아이를 경계선 성격의 성향을 갖게 만듭니다. 경계선 성격은 대를 이어서 대물림됩니다. 혹 그 아이가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공부를 통해서 아이가 스카이대를 나올 수도 있지만 성격은 좋은 학벌이 바꿔주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고만장하게 해서 독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 수는 있지만 원만한 성격을 만들지 못하죠. 그래서 어릴 때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을 때 가지는 경계선 성격에 9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아이가 가지는 그 성격의 성향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과, 또 나의 성격이 내가 그래서 친정 부모의 관계에서 그 관계 때문에 이런 성향을 갖게 되었구나 하는 그 자기 자신에 관한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나도 보고 아이도 보는 거죠. 자, 그 성향의 첫 번째 보겠습니다. 실제 혹은 상상적인 유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린다. 이것이 경계선 성격의 첫 번째입니다. 자, 유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기가 무엇입니까? 버린다는 거죠. 아이가 버림받음의 느낌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게 실제일 수도 있고 부모가 버리진 않았는데 A 입장에서는 버림받는다고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이에게 공포를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매달리는 거죠. 이것의 그 원인은 어릴 때 부모의 관계에서 이 사랑의 핵심이죠. 나는 아이를 사랑하지만 아이는 사랑을 못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엄마는 사랑하는데 아이는 엄마가 날 알아준 기억도 없고, 힘든 얘기를 엄마한테 해본 기억도 없고, 친구하고 동생하고는 놀아봤지만 부모하고는 논 기억도 없어요. 칭찬받아본 기억도 없어요. 오직 부모가 내한 것은 먹으라는 거 하고 잔소리하고 지시하는 거 하고 힘든 모습만 봤어요. 그러면 아이는 부모가 날 사랑한다고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면 계속 애가 부모한테 매달리는 거죠. 그리고 또 아이가 실제적으로 유기를 경험했을 수도 있어요. 어릴 때 만 3년 사이에 아이가 처음에는 외할머니가 한 6개월 키우다가 친할머니가 한 3개월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어린이집이 상황상 교사가 여러 번 바뀌었다가 또 엄마가 또 키우다가 이렇게 하면은 그 아이는 양육자로부터 4-5번을 버림받은 것으로 처리를 해요. 양육자가 바뀔 때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미국 이민 갔었을 때 사람들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경험하죠. 언어가 다르니까 완전히 애기 취급을 받거든요. 그 고통의 10배가 넘습니다. 양육자가 바뀌어버리면 자, 먹이는 거 다 틀려지죠. 뭐 양이 틀려져 버리잖아요. 먹이는 태도도 틀립니다. 놀아주는 것도 틀려요. 규칙도 갑자기 달라집니다.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돼요. 시간 흐름도. 목소리 톤이 달라지니까 정서적인 느낌도 교류하는 것도 다 틀려져요. 자, A 입장에서 어때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전 양육자가 나를 버린 거로 처리하죠. 여러분도 보세요. 새로운 곳에 이사를 갔었을 때 적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아이가 양육자가 바뀌었을 때 새로운 양육자한테 적응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못하고 3살 때까지 쉽게 양육자가 바뀌어요. 엄마들이 돈 벌래 애 볼래 돈 벌러 가버려요. 휴직 갈 수도 있는데 돈을 벌어버리기 위해서 아이를 너무 이른 나이에 바꿔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항상 어쩔 수 없는 그 부모 입장 때문에 아이를 일주일 동안 맡겨놓고 주말에만 보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의 성격은 누가 결정하죠? 그것을 키우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엄마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아이가 왜 힘든지를 모르는 거죠. 이런 식의 것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또 너무 심하게 초기 아이가 3, 4년을 할머니의 집에서 컸다가 나중에 돌아오기도 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버린 것으로 처리를 해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도 엄마하고 물과 기름처럼 안 섞여요. 근데 엄마도 그 아이한테서 정이 안 가. 왜? 어릴 때 같이 지고 볶고 좀 힘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이런 둘이가 친해지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엄마도 안 가고 아이도 낯설은 느낌 들고 계모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그 유기불안은 평생을 갑니다. 그래서 정말로 어쩔 수 없다면 어린이집에 맡기더라도 저녁마다 아이를 찾아야 된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것은 관계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다면 근처에 살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는 전업주부라도 아이가 유기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너무 쉽게 떨어뜨려 놓는 거야. 말도 하지 않고 저거 봐라 할머니 있어 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싹 가버리는 거야. 그리고 며칠 가버린다든가 뭐 있잖아요. 그래서 애가 돌아보니까 엄마가 없어요. 엄마는 애한테 얘기를 하면 애가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또한 아이들은 버린 것으로 처리를 해요. 아이가 아무리 어리고 말을 못해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상황을. 그렇으면 아이는 느낌은 알아차린다고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엄마들이 보통 아이가 자면은 괜찮은 것 같다 생각하고 콩나물을 사러 가요.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105호를 만났네. 근데 105호가 하는 말이 401호가 이혼 위기래. 어떻게 나 앉아봐. 얘기를 해봐야지. 하고 수다를 떨다가 막 시간을 다 보내보는 거야. 하다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애 하면서 막 머리를 휘날리면서 뛰어가니까 어때요? 애가 막 난리가 났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막 미안해가지고 막 하다가 끝까지 또 애가 울음을 안 그치면 또 등짝 한번 때리고 그래놓고 그 엄마가 또 조금 있다가 한 달 지나면 또 콩나물 사러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습관적으로 아이들을 놔두는 거죠. 이것도 아이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적인 거죠. 실제 아이가 그런 버림받는 느낌을 경험하니까 양육자의 바뀜, 엄마가 갑자기 사라지는 거, 엄마가 자리를 자꾸 비우는 거. 그리고 같이 있더라도 엄마가 아이에게 애정을 거의 표현하지 않을 때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날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나쁜 아이를 그럴 거야. 그러면 뭐야? 그럼 엄마가 막 미워요. 엄마를 막 미워하면은 그 엄마도 날 미워할 것 같아. 그럼 날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그럼 애가 또 막 불안해지는 거야. 이것을 경험한 어른이 됐었을 때도 이것을 반복합니다. 왜요? 누군가 날 산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나한테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에 막 달라붙어요. 계속 전화하고 매일 만나자 그러고 있잖아요. 전화 안 받으면 막 불안해요. 딴 여자를 만나고 있을지도 몰라. 왜 안 해요? 왜 하는 거지? 막 불안이 떠는 거죠. 왜요? 내가 바로 할 때 연락이 안 되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게 불안이죠. 유기불안이에요. 친구라도 내가 전화를 안 하는데 안 받아요. 그러면 나를 무시했다. 나한테 화났다. 하고 온갖 상상을 하는 거죠. 저녁 때 남편이 전화를 안 받고 집에 안 돌아요. 교통사고로 그 남자 여러 번 죽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혼자 남는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막 지쳐 넘어지죠. 이런 것들을 왜 자꾸 하냐는 거예요. 어릴 때의 그 사람의 부모의 관계에서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했거나 실제적으로 양육자 여러 번 바뀌는 경험을 했었다. 그러면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랑을 받으려고 매달리는 건데 상대방은 어때요? 부담스럽죠. 계속 매달리면 진이 빠지잖아, 사람이. 전할 때는 다 계속 있어야 되고 있잖아요. 얼굴 맨날 봐야 되고. 열정적 사랑 같지만 사실은 대단히 불안한 사랑인 거죠. 그러면 상대가 숨이 막혀요. 그 사람의 자유 영역을 인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막 좀 나중에 만나자 하면 이 사람은 또 확 올라오면서 변심했다, 달라졌다. 또 뭔가 있다. 그럼 또 막 상승을 올라오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그 사람하고 막 너무 진이 빠지고 힘들고 괴롭고 미치겠고. 그래서 혼자 있으려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지 이러고. 또 맞춰주려니까 막 자기가 원하는 다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안심을 하니까. 결혼 생활에도 괴롭죠. 이런 사람들이 자 아이를 키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눈앞에 보여야 돼요. 내가 다 봐야 돼요. 애가 뭐 스스로 하는 꼴도 못 봐요. 떨어뜨린다? 애 떨어진다? 못해요. 과도하게 매달리죠. 그러면서 또한 어떻게 감정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양육 태도가 너무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양육에도 연애할 때도 또 스스로도 그 다른 사람이 날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기 삶을 못 살아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극단적인 이상화와 평가 절하 사이를 왕래하는 불안하고 격양된 인간관계를 갖는다. 자, 여기에 극단적인 이상화 있고 평가 절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극단적인 이상화는 모든 걸 너무 좋게 바라보는 거죠. 평가 절하는 실제보다도 낮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을 분열성 성격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 그 아이가 어린 시절 모든 아이들은 엄마가 잘해주면 엄마 좋아. 엄마 좀 못해줘. 엄마 미워. 애들은 좋거나 나쁘거나요. 올 굿 아니면 올 배드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는 그 당시에 아이의 뇌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릴 때 머릿속에 아이가 좋은 경험이 있고 엄마에 대해서 또 엄마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경험도 있죠. 완벽한 엄마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따로 놀아요. 그래서 잘해줄 때는 잘해준 거 있고 못해주면 잘해준 거는 어디 사라져버리고 그냥 엄마한테 화만 내죠.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그래서 유아들, 아이들은 분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가 만 36개월이 지나면 이 뇌 속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떨어져 있던 것이 통합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엄마가 이렇게 화낼 때도 있지만 엄마는 나를 사랑하셔. 나는 이런 것은 잘 못하지만 이런 것은 잘해. 물론 상황이 어렵지만 그래도 또 다른 것도 있겠지. 이건 뭡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이게 대상상성이라 그래요. 대상항구성. 예.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이의 경험 속에 좋은 경험이 나쁜 경험보다 적어도 많았었을 때 이것이 통합이 돼요. 근데 나쁜 경험이 더 많다. 화내고 잔소리하고 무미건조하고 양쪽으로 이런 경험 많은데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의 경험 별로 없다. 그러면 아이가 이것을 통합을 못 시켜요. 통합을 시켜버리면 나쁜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좋은 것이 의미를 상실한다고. 여기 방청객이 계신데 저에 대해서 네 분은 칭찬을 하고 한 분이 험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수용이 되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네 명이 욕을 하고 한 분이 칭찬을 했으면 이 칭찬은 어떻게 됩니까? 의미를 상실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가 좋은 것이 많았었을 때는 통합이 돼도 그 나쁜 것들이 그냥 교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다 욕을 하는데 엄마 그나마 나한테 조금 칭찬해 준 적이 한 개는 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통합이 안 됐을 때 그 어릴 때 성격이 그대로 어른이 돼서 가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주체성 혼돈 현상이 강하게 나타난다. 18개월쯤에서 아이들이 자율성, 스스로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놔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엄마가 계속 간섭을 하면서 엄마가 아이를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소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그 아이가 움직이길 원한다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히고 내가 먹이라는 것을 먹고 놀라는 것을 놀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냥 네 하고 로봇으로 움직이길 원해요. 그것이 뭐예요? 소유욕이에요. 아이를 감정과 생각이 없는 존재로 생각하는 거지. 물론 엄마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그 아이가 그런 과정에서 엄마로부터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과 사고를 가져도 돼. 이게 허락이 안 되잖아요. 어딜 말대꾸를 그냥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아이가 자기라는 개념이 없어지면서 내가 엄마인지 엄마가 낸지 섞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해요. 심청이처럼. 섞여버리는 거죠. 내 인생을 못 사고 남 인생을 내 인생을 하죠. TV에서 조금만 슬픈 얘기가 나와도 막 울어요. 쉽게 섞여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혼돈 현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주겠습니까? 젊을 때 뭘 원하는지, 내가 슬픈지, 이걸 가지고 싶은지 결정도 못하고 원하는 걸 말해보세요. 머리가 하얘져요. 어떻게 하고 싶은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 꿈꾸는 거 있어요? 없어요. 뭐만 봐요? 남 눈치만 봐요. 상을 못 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자기가 상실된 거죠. 이런 엄마들은 애들한테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남 보기에 잘해라. 그 말밖에 안 해요. 남 보기에 욕들지 마라. 남 보기에. 네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욕 들어먹지 않게끔 하는 것이 그 사람의 핵심인 거죠. 그 습관이 결국 아이로 하여금 또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델리어스 했을 때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잠정적으로 자기를 해치려는 것고 한다. 금정남용, 돈을 함부로 막 쓰는 거죠. 성적인 학대, 성을 가학적으로 피학적으로 한다든지, 약물은 마약입니다. 마약을 한다든가, 운전을 차만 타면 카레이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냥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죠. 위험하게 몰고. 그 다음에 도박, 공부 안 하기예요. 공부를 거부하는 게 학습을 거부하고 책을 읽기 싫어해요. 그 다음에 자기과시, 과도하게 명품이나 그런 걸 통해서 막 자기과시, 자기 잘났다, 자기 자랑하고 그럽니다. 이 중에서 두 가지가 해당되면 이 문항에 해당됩니다. 이것을 왜 할까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무료하고 재미가 없어서 이것을 어쩔 수 없이 해요. 이것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자기에게 피해도 주고 남에게 피해 준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못 견디는 거야. 왜 그럴까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먹혀들지를 않아요. 왜? 그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근데 이것을 한 가지를 가질 수도 있고 두 가지로 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 문제, 도박을 끊임없이 하건 마약을 하건 죽으라고 공부를 하지 않고 학습에 거부를 하든, 그죠? 금정남녀로 계속 카드를 끌고 있잖아요. 막 빚을 지어서 하고 그러면서 통제가 안 돼. 옷을 계속 사나르고. 바로 그들은 마음속에 그 비어진 텅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물질로 하고 그다음 그 화를 저런 식으로 표출한다는 거죠. 그들이 얻는 것은 저렇게 하면은 누가 가장 힘들어할까요? 바로 엄마나 엄마 역할을 하는 아내나, 그렇죠? 중요한 사람들이 저것 때문에 고통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심리는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즐깁니다. 왜요? 이런 류의 것을 하는 그 부모들은 거의 스킨십, 공감, 칭찬, 놀이, 이런 것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모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릴 때 주로 잔소리와 간섭만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교류하는 게 뭐예요? 주로 패거나 잔소리하고 명령하고 감정적으로 사는 거라고요. 그럼 그들은 그게 교류인 거죠. 그래서 당한 만큼 보복해버려요.
그 다음에 5번째, 자, 자살 기도 또는 죽는다고 전화해요. 나 오늘 죽을 거야. 탁탁. 혹은 위협. 내가 죽어야 되겠어. 나 이제 끝났어. 하면서 위협을 하는 경우와 자기를 손목 끊고 있잖아요. 끊기 전에 꼭 전화를 하죠. 잘 서. 그래가지고 뛰어올 때까지 안 죽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걸 하냐? 바로 관심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으면 관심을 안 가져줘. 역시 이 사람들도 엄마가 배가 고픈 사람들이죠. 이 정도 사고 치지 않으면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죽을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언제나 전화를 한다고요. 예시를 꼭 하지요. 관심 목적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 사람들 보고 무서워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때 막 다 맞춰주지 않습니까? 확.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배를 탁 채우는 거야. 그리고 이때 이제 사고의 요게 좀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가족도 또 관계가 또 흐지부지 돼요. 그러면 또 그때 한번 또 사고 치야 되는 거죠. 한번 손목 끊고 있잖아요. 피 흘리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끊습니다. 습관화가 된 거죠. 가슴이 탁 비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동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6번째, 강한 정서 불안입니다. 정서 불안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확신이 없음에서 비롯된 감정이 불안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일이 왔었을 때 내가 그것을 잘 처리할 거야 라는 느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에 거기에 흔들리지 없죠. 왜 강한 정서 불안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자기 믿음의 경험을 시키지 못한 거예요. 자기 믿음은 아이가 충분히 탐험을 하고 그리고 아이가 해온 성취물을 부모가 야, 너 그거 잘했어. 그게 네 생각이었어. 어우, 씩씩하게 너 걸어가는데 이걸 네가 만들었어. 이건 정말 본드를 잘 붙였는데 그림 배열이 아주 좋아. 아이, 글씨가 동그라미 아주 동그랗게 잘 썼는데 리을은 정말로 너가 잘 쓰는구나. 네 방을 치웠어. 너 정말 정리를 잘해. 자세가 좋은데 텔레비 떨어뜨려서 보내. 넌 네 눈을 보호할 수 있는구나. 도와줘서 고마워. 네 마음이 너무 따뜻해. 엄마 기분 좋은데? 하는 말을 들을 때 아이들은 내가 그 정도는 되지요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갖죠. 이런 아이들은 자기 감정이 분명해서 정서 불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엄마들은 아이가 스스로 하는 꼴을 못 본다고. 그래서 그 불안을 가지고 있는 엄마가 이제 처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정서 불안 때문에 내 감정을 모르니까 남 눈치를 많이 살펴요. 정확한 자기 의도가 없으면, 그죠? 비위를 맞추겠죠. 그러면서 긴장하겠죠. 할 말 못하고, 거절 못하고, 부탁 못하고, 질질질 끌려다니고, 그리고 힘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걸 느낍니까? 날 불편해하나? 싫어하나? 답답함이 느껴지고 뭔가 편안하고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가 됐을 때는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요? 엄마가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사소한 일이 생기면 거기 막 빠져 있고 있잖아요. 하루 종일 막 머리 힘싸매고 누워 있고 며칠씩 가고 괴로움에 떨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엄마가 아이 공감이 되겠습니까? 자기 감정도 지금 처리를 못하고 있는데 남편하고 싸우면 하루 종일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시어머니 전화 왔다 쿵쿵쿵쿵쿵쿵 전화하고 나서 바로 몸살. 아이의 감정 영역은 전혀 들어오질 않아요. 내 마음이 나의 불안으로 꽉 차 있어서 들어올 틈도 없고 아이의 소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왜? 정수불안에 빠져 있으면 거의 그분들도 자극장벽이 심해서 낱말이 안 들려요.
자기 속에 끊임없이 대화가 일어납니다.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다가 막 나중에는 막 편두통까지 오죠. 그 정서 불안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편두통이나 두통을 많이 가지거든요. 심리적으로 두통이나 편두통의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할 수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하려고 계속 그 문제를 잡고 있을 경우에 두통이 와요. 두 번째, 선택 상황에서 결정을 안 하고 이럴까 저럴까를 계속 가지고 며칠 가지고 있을 때도 두통이 와요.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계속 자기 비하를 할 때도 두통이 와요. 왜 두통이 올까요? 뇌가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스파크를 일으켜서 정신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프면 생각이 스톱되니까. 사실은 그게 자기 보호 시스템이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약을 먹어가지고 두통만 없애는 거야. 두통 없애니까 다시 그 생각이 또 오잖아. 그럼 다음날 또 두통이 와요. 그래서 진짜 두통을 없애버리고 싶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의 패턴, 지금 할 수 없는 이 생각을 계속 부여잡고 있는 거 털어버리지 못하고 결정을 빨리빨리 못하고 미루고 지연시키는 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그 말 그때 받아쳤어야 되는데 아우 내가 바보같이 아우 내 같은 건 죽어야 돼 하면서 계속 자기 비하는 거. 이 세 가지를 극복하시면 두통약이 필요가 없어지는 세상이 옵니다. 중요하죠? 네. 자, 여러분의 생각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의 90%가 어제 했던 생각이에요. 사실은 테이프를 똑같이 리플레이 시키고 있다고. 새로운 생각이 없어요. 90%가 어제 했던 거 또. 그 다음에 그 90%의 생각 중에서 95%가 부정적인 생각들이에요. 긍정적 생각이 거의 없다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생이. 아무것도 안 해도 인생이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녁때 가면 뻗어서 할 것이 없어요. 왜? 생각을 하면은 그게 에너지 소모가 많거든요. 걱정이나 부정적 생각을 하면. 그런데 여러분은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 생각이 전염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부정적 생각인지 긍정적 생각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분을 보면 돼요. 내 기분이 좋거나 즐겁거나 하면 그 사람이 주로 긍정적인 가져 있고 우울하고 짜증하고 쓰고 화가 나고 무력하고 무미건조하다. 거의 부정적 생각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정서불안 봤죠? 자, 7번째. 만성적 공허감. 공허감은 턱 비어있다는 느낌이죠. 가슴에 바람이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한 외로움, 쓸쓸한 시몬 너 지금 무슨 짓 하니? 고독을 씹고 있어. 왜 그럴까요? 결국 그것도 누군가에게 내가 중요한 존재라는, 나를 사랑한다는 느낌의 결여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속에 텅 비어 있어요. 떠올리면 엄마는 날 사랑하셨지. 감정이 없고 내가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것이 그로 하여금 허한 텅 빈 느낌을 갖게 한다. 이 텅 빈 느낌은 그들에게 있는 에너지도 다 빼버려요. 왜? 외로움의 감정이, 쓸쓸한 감정이 너무 습관적으로 빠져버린다고요. 그들의 태도는 우울해요. 길을 걸어가도 땅만 바라보고 말을 해도 한숨이 치고 집에 있어도 TV만 보고 정신은 딴 데 가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밥 해야지. 애들 다 보내놓고도 앉아가지고 손 하나 탁 하기가 싫어요. 눈물이 한 방울 뚝. 네. 이 만성적 공허감은
역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함에 비롯됩니다. 스킨십, 공감, 칭찬, 노래의 결여예요. 텅 빌 수 있어요. 그 다음 부적절하고 격양된 분노, 그리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부적절하고 격양된 분노라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그렇게 화를 낼 상황이 아닌데 화를 발칵 내요. 크게. 그 다음에 그 분노가 화가 난 것을 못 참아요.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화를 내죠,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상황에 차이가 나 있는 그 개인만큼 사람은 화를 내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개인만큼. 그런데 격양된 분노나 부적절한 분노는 실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화가 쌓여 있는 거죠. 건수 잡아가지고 폭발하는 거야, 만만한 곳에다가. 그래서 이 화는 대물림된 겁니다. 어디서 대물림돼요? 부모로부터 공감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화를 쌓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에는 엄마가 잔소리를 한 적도 없고 열심히 일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부모한테 속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화를 과닥 쌓일 수 있어요. 왜? 그 아이의 세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친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엄마가 알아요? 몰라요. 그럼 아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스스로 처리하는 능력을 터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화를 어떻게 풀어요, 애들이? 아빠를 보고 배우는 거죠. 아, 저럴 때 술 먹는구나. 엄마를 보고 저럴 때 밥을 열심히 먹으면 되는구나. 누나를 보고 저럴 때는 자버리는 거구나. 그죠? 형을 보고 저럴 때는 그냥 집에 안 들어오고 둥불질 피해버리는 거구나. 또 엄마 아빠를 보고 어떻게 힘든 거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시간 지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구나. 술 먹고 잠자고 덮어버리고, 그렇죠? 아니면 화만 발칵 내는 거야. 그 방법을 문제 해결 방식으로 그 사람이 습득돼 버리는 거야. 이거 다 뭡니까? 회피예요. 남자는 조금만 힘들면 술 먹으러 가요. 술은 회피입니다. 해결 안 돼요. 깨고 나면 똑같이 그 문제 그대로 있거든. 그럴 때 요즘 애들이 쓰는 방법이 TV를 봐버리는 거예요. 컴퓨터 게임으로 빠져버리는 거죠. 다 회피입니다. 그럴 때 그러면 TV를 볼 때는 정신이 생각이 그가 있으니까 문제가 좀 덮어지죠. TV를 껐어요. 30분 있어요. 다시 그 문제가 올라와요. 해결된 게 아니니까. 이런 식의 쌓여있는 것들이 사소한 건수 잡혔을 때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이 청년 때, 처녀 때 성이 됐다. 인간관계가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인간관계가 어려워요. 누가 그 사람 옆에 있고 싶겠습니까?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입장을 알아달라고 화를 내는 거지만 도망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화가 더 쌓여가지고 자식을 키울 때는 시작할 때부터 목소리가 커요. 그렇게 하지 말지! 근데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목소리만 커도 얼어버려요. 내용은 그다음부터 안 들려요. 그렇죠? 이렇게 겁나면 이 사람들도 들들들 떨고 눌려 있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이 어른이 됐어.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나서. 그러면 자기 아버지가 똑같이 또 버럭 또 화를 내요. 친정 아빠한테 꼼짝을 못하고 남자한테 꼼짝을 못하는 여성들이 애를 만나면 쥐잡듯이 하는데 소리를 지르거든요. 누구처럼 맞겠죠? 우리 저번 들었던 콩쥐처럼. 저 신델라처럼. 신델라가 부모한테 당하고 쥐한테 퍼붓잖아요. 똑같이 악순환 되는 겁니다. 공감의 결여가 만들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 순간적인 스트레스와 관련된 피해의식, 심한 해리적 증상.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날 일이 있어요.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속상한 만큼 화를 내야 되는 것이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화가 나고 힘든 일을 철저히 자기 주관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막 너무 분노하게, 너무 극단적으로, 공격적으로 막 나온다든지 너무 심하게 나오는 거죠. 거의 정신분열적인 것처럼. 뭐 조금 말했는데 있잖아요. 좀 아주 어깨에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분들한테 뭐 지나가다가 그죠? 눈 한 번 봤다고 막 가지고 막 패고 사람을 그러잖아요. 돈 내놔. 안 나오면은 1원에 한 대씩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이럴까요?
이 사람들은 역시 쌓여있는 화입니다. 공감받지 못한 수많은 어릴 때의 사건들, 그 사람이 기억도 못해요. 그런데 느낌은 남아있는 거죠. 그것이 폭발적으로 오는 겁니다. 자, 이 9가지 문항에서 3가지 이상이 해당되면 그 사람은 경계선 성격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장애는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사회생활을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경계선 성격 장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씩 다 있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제대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율성이 거부당하고 심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청소년기 문제예요. 겉으로 보기에만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겉으로 보이기만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 실제 내면에는 결국 내가 어릴 때 그 아이를 키웠던 것이 지금 문제로 드러나는 거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키워야 됩니다.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다시 키워야 돼요. 뱃속에 넣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이가 크는 데는 만 3년이 필요했던 것처럼 그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도 다시 3년을 잡아야 돼요. 사실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엄마 속에 있는 이것을 고쳐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걸 못 고치면서 애만 문제시하는 거야. 왜 이렇게 화를 내? 저걸 화만 버럭내. 너 공부 안 하지? 돈만 내면 쓰려고 그러지? 엄마가 옆에 있는데 왜 엄마가 널 버린다고 생각을 해? 네 생각을 똑똑하게 말을 해. 왜 이렇게 네 뭐가 부정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맨날 쓸쓸한 동 죽겠다는 동 그게 어제 또 너 소리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건 겉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엄마가 자기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네, 그래요. 질문 받겠습니다. 아이가 좋을 때와 싫을 때가 감정 기복이 심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런 경우에 아이의 극단적인 왔다 갔다 하는 이상화 평가절하는 그 아이가 그런 식으로 엄마한테 대접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분열적인 성격이 아이가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한다는 말은 엄마는 부인하고 싶지만 그 아이는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이 부정적인 경험보다 훨씬 더 적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걸 부인하고 싶어도 그러면 다른 아이는 그렇지 않는데 왜 이 아이만 그러냐? 그 아이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아이가 엄마의 관계에서 긍정적 경험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역시 엄마가 오늘부터 아이를 본격적으로 안아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충분히 안아주고 하루에 4번 이상 일어나자마자 안고 학교 갈 때 안고 갔다 와서 안고 중간에 한번 꼭 안아주고 자기 전에 잘 자라 하고 안고 5번을 안아주고 처음엔 아이가 빼지요. 엄마 왜 이래? 엄마 이혼하려고 그런 거야? 아빠하고 싸웠구나. 이렇게 어색해 하더라도 좋아서 하고 애가 좀 빼더라도 뭐 나는 뭐 네가 좋은 줄 알아? 하면서 하고 싸우지 말고 그냥 계속 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아이가 한 2주 정도가 지나면은 엄마하고 이제 착 달라붙어요. 그러면 애가 이제 기본적으로 몸이 열려야 돼. 몸이 열리고 나면 그 다음에 애 화를 빼내야 되죠. 그 화를 빼내는 작업이 아이는 그런 아이일수록 집에서 극단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화내거나 짜증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면 다 지 잘못인데 부모 입장에서는 본인 잘못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편을 들으라는 거예요. 얘가 속상했겠구나, 들뺐구나. 일단 편들고 그리고 아이가 하고 빠지고 나서 그게 금방 빠진 아이도 있고 그죠? 좀 한 반나절 걸리기도 해요. 빠지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묻는 거야. 네가 어떻게 되기를 원해? 사실은 걔하고 잘 지내고 싶어서 동생하고 쟤하고 잘 지내고 싶은데 쟤가 자꾸 그래서 그래. 잘 지내고 싶은데 그랬구나. 그러면 그 일이 또 생길 때 그럼 그렇게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요번처럼 되지 않고 잘 지낼 수 있을까?
하고 묻고 주고받고 하면서 아이가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할 거야 하면 격려를 해주는 거죠. 너는 잘해낼 거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아이가 잘해냈을 때 잘했어 하는 것을 100개 이상 먹어야 돼요. 100개 이상 하면은 하루에 그런 게 한 2개 정도, 그죠? 그런 아이일수록 화낼 일이 많으니까 하루에 한 2-3개씩 먹여도 얼마나 걸립니까? 30일이면 60개, 한 2달 이상 걸리네, 그죠? 적어도 3달 정도 그렇게 하면 아이가 감정이 빠져요. 좀 온순해진다고. 칭찬을 계속 보이면. 그러면 학교에서 그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줄어들게 해서. 근데 적어도 3개월은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겁니다. 네, 좋아요. 또 질문. 예, 예. 저 아이가 친구가 없고요. 네, 친구를 잘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예. 아이가 친구가 없다는 것은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친구를 불편해하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아이가 아니면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고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사귀는 게 어렵거나 필요성을 못 느끼거나. 필요성을 아이가 유치원 이상이 됐는데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말은 아이가 부모의 관계에서 또 아이는 혼자 노는 것에 익숙해져서 관계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영역에도 다시 엄마가 그 아이에게 들어가서 아이하고 그건 노는 길밖에 없어요. 엄마가 놀아야 돼. 뭐 술래잡기를 하든 무궁화꽃을 몇 천구를 피우든 일단 무궁화꽃을 몇 천구를 피우세요.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꼭꼭 숨기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실컷 놀면 애가 재밌다는 느낌이 경험되어지면 친구하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에서 계속 트러블이 있는 아이는 역시 엄마의 관계에서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공감의 영역, 그걸 경험하면 아이가 감정을 다스리고 내 얘기를 하고 거절하기도 하고, 그죠? 문제 있는 얘기 생겨요.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원만하게 풀어져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청소년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